독종 제20번째 시간, 오늘은 조금 유쾌하게 출발해 봤는데요. 기대해 주세요. 화통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유쾌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독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독한 종목 진단 독종 제20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벌써 20화째인데요. 네. 아, 이제 겨우 20화인가? 앞으로 더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독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든지 자, 네. 이게 계속 하는 것보다 네. 박수 칠 때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싶으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독종 20화인데요.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20번째 이야기가 네. 몇백 번째 이야기까지 갈 수 있기를 아무도 희망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유쾌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사연 들어보고 진단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연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공시나 뉴스를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최근 수익 실현하고 이 매도한 종목이 있어서 남은 현금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해볼까 고민하던 중에 제약주가 좋다고 방송에 많이 나오길래 이 제약기업을 관심있게 살펴보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을 매수하게 됐습니다. 50년 전통의 종합 비타민인 이 피콤씨도 유한양행에서 나왔고 또 코스피 제약 기업 중에 꽤 괜찮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9월에 18만 9천 원에 비중 30%를 실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유한양행 잘 가고 있긴 하지만 이 최근 시장이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저 또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투자 성향은 단기적인 편인데요.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들이 좀 더 지켜보라고 하시면 좀 더 보유할 생각도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한양행 들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었습니다. 김정 전문가님 오늘 표정이 좋으세요. 아주 밝게 웃고 계신데 네. 이유가 있나요? 아니 네. 상황이 좀 재밌어서. 아, 지금 우리 상황이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유한양행이에요. 저는 이 회사 하면요. 자회사 중에서 유한캠벌리 있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 뽀삐 왈왈 뽀뽀뽀 삐삐삐 뽀삐 뽀삐 우리 집 강아지 뽀삐 우리 집 화장지 뽀삐 왈왈. 이거 생각나요. 휴지로 뭐 물티슈 기저귀 만드는 회사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 오늘 종가랑 지금 매수가랑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약간 수익 구간이신데요. 더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면 더 보유하실 거래요. 전문가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한양행, 그러니까 아까 글, 네. 것도 보니까 되게 급하신 분 같아요. 글을 막 쫙, 물론 이제 대신 이제 했겠지만, 단기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도움을 드리자면은, 한 20만원 근처면 매수 타이밍을 잡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일단 18만 3천 원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만 이루어지게 되면 좀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 이 기업 자체가 네. 뭐 화끈하게 이게 뭐 10% 뭐 올랐다가 그 다음날 6% 빠졌다기보다는 좀 얌전하게 그냥 올라가요. 주가 네. 자체가 얌전하게 올라가고 돈을 벌더라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 좀 점유율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네. 그 말 그대로 이제 빠지면은 네. 올라오고 올라가게 되면 성장성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시 빠지고 그 박스권 구조로 가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마땅히 좀 유한양행 같은 주식이 오히려 매매하기에는 일반인들한테는 좀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주식은 크게 뭐 기업 자체에 대한 펀더멘탈을 따지더라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네. 또 뭐 대표적인 우량주고 제약주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장세에서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는 18만 3천 원을 박스권 하단으로 보고 그 목표치 한 20만 원 정도까지 가는 이 밴드 매매 하시는 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들고 가자 20만 원까지. 야전근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제약주 중에서 좀 피콤씨 말씀하시면서 제약주 중에서 이 종목을 선택하셨어요. 제약주 요즘에 좀 담배값 인상 효과도 있으면서 좀 수혜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기도 한데 유한양행은 어떨까요? 글쎄,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사신 이유를 보시면 주식을 투자할 때 공시나 뉴스를 많이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차피 공시나 뉴스는 대한민국 국민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세력들의 선전 도구 역할을 해주는 게 뉴스나 공시인데 이 뉴스를 잘못 분석하면 이번 삼성그룹 주식들처럼 다 회초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올 5월 달에 한 예로 들면은 5월 달에 삼성그룹들이 뭐 개편된다 하면서 다 수혜주다 그랬죠. 네. 지금 추풍 낙엽이죠. 이제 가을도 아닌데. 이 때문에 어떠한 뉴스적인 측면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많은 분들이 말할 때 제가 말할 때 뭐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비중 30%고요.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비중을 20% 주실 걸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10%만 가져갔는데 이것도 17만 8천 원이 끊어지면은 중립의 입장이 맞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의 주가 형태를 본다면은 그 2007년도죠. 2007년도가 최고가고요. 2011년도는 최고가가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지수가 2200인데 오히려 최고가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2080 갔었죠. 8월 달에. 근데도 전 고점, 올해 작년 고점을 넘지는 못했어요. 즉 쉽게 말하면 주도주 역할은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에서 볼 때 주도주가 되려면은 지수가 같은 위치에 도달했을 때 이 종목은 신고가를 가는 게 주도주입니다. 근데 가지 못했다면은 주도주는 아닌 것이에요. 주변주로 전락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비중을 30%는 너무 많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고요. 20% 정도 축소해 주시고 10%만 17만 8천 원 놓고 보시고 만약에 뚫린다면 뭐 한 지금 18만 8천 원이니까 10% 이 정도 보시고 보시는 게 낫겠다. 비중을 좀 10%까지 줄여서 20만 원대까지 들고 가보자. 비슷한 가격대를 생각하고 계시네요. 지금 뭐 보니까 가격대 다 똑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위로 보고 있는 저항대는 세 분이 저 포함해서 다 같습니다. 아 그래요? 김상철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까요? 정말 비슷하세요 의견이? 네, 뭐 의견은 가격 의견은 다 비슷한데 이제 그 좀 디테일하게 내용에 들어가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이 주식 참 잘 사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접근을 할 때 그 시장의 중심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이제 강세장에서는 우리가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강세장은 아니죠. 박스권 변동성 장세인데 그런 장세에서는 그 시장의 핵심 섹터군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적절한 투자가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저성장 국면이에요. 전체적인 경기 펀더멘탈이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저성장 국면 속에서 수혜 업종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제약이라는 것은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바이오 쪽은 성장성이 일단은 뭐 하나 제약 잘 터뜨리면 크게 올라가지만은 보통의 제약주들의 경우는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왜 제약주들이 올라가느냐? 경기가 안 좋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매출은 꾸준히 나타나는 종목들, 업종들 그런 종목들이 보통 제약주 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세 흐름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도 제약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구분할 게 있어요. 제약주 쪽에서도 지금은 섹터가 구분되고 있어요. 가격적인 섹터가. 예를 들어서 안공작품처럼 나간 섹터들은 지금은 부담스럽지만은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제가 제약주들을 많이 추천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LG 생명과학 같은 경우 추천을 강하게 했거든요.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유한양행이라든지 최근에 종근당
대웅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중가권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 속에서 유한양행은 2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보는데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에서 현재 변동성이 확 확대되는 장세에서 이만큼 안정적인 종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잘 샀고 그리고 비중도 현 장세에서 30% 정도를 핵심 업종에다가 포함시켜놨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투자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해서 지금 뭐 급하게 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장기적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중심주기 때문에 18만 원 정도를 그 기준 저가 가격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파는 관점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이전 고점 수준이 20만 원까지 간다. 그래서 20만 원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중심 업종에 속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중기관증 홀딩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분의 의견이 가격대가 정말 비슷하고 비중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시지만 시청자님이 의견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요. 담배값 인상에 따른 수혜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금연 패치나 금연 보조제를 만들기 때문에 수혜 아닌가요? 제약업종들이? 이 회사가 뭐 그런 관련된 제품들 만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무슨 수혜주 최근에 뭐 이따가 이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할 부분들도 뭐 아리바바 수혜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뭐 대통령 선거하면은 선거 수혜주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 수혜주라는 것은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금연 관련 부분들은 이제 금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 회사에서 직접적인 패치를 하지는 않겠지만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겠다 뭐 이런 그 발상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까 이제 뭐 공시라든지 뉴스를 보지 말라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서 그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현재 장세에 맞는 어떤 기준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지 무슨 수혜주 때문에 올라간다. 그거는 전국의 수십만 수백만 투자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접근하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 금연 수혜주보다는 이 회사의 기본적인 현재 가치라든지 네. 현재 장세에서 차지하는 어떤 역할 그런 것들 가지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 또 있나요? 이 종목? 없어요? 뭐 네. 유한양행 이 주식 자체가 네. 보통 중소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신제품이 개발이 된다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수혜주를 받게 되면은 네. 주가 자체가 굉장히 그 살벌하게 섭니다. 움직임 자체가 한번 시세가 터지면 20-30%씩 터지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들, 유한양행 같은 게 사업 자체가 네. 굉장히 작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미 사업하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차지할 만큼 차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신제품이 개발이 됐거나 아니면 사업이 안 좋다 하더라도 유한 킴블리 같은 경우 생각하면 되겠죠. 굉장히 사업 자체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되게 얌전하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되게 좀 얌전하게 하락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대신 기대 수익률 좀 낮추시면서 가셔야 돼요. 다른 중소제약주처럼 사업 자체가 막 바뀐다거나 대박 상품이 나와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기에 괜찮은 종목이고 네. 단기 고점으로 20만 원대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들어볼 텐데요. 크루셜텍 들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 사연을 주셨어요. 자, 이 사연은 저희가 함께 연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랑 김석철 전문가님이 이 종목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부부 역할이네요. 30대 후반 남성이시고요. 아직 세율 씨 미혼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미리 한번 경험해보세요. 아, 그래요? 영광이죠? 자, 저는 이제 아내 역할이에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안녕하세요.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을 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제 아내는 똑소리 나는 전업주부로 주변 사람들은 제 아내를 두고 내조의 여왕이라고 말하곤 하죠. 여봉봉, 오늘도 파이팅! 오늘 저녁은 자기가 좋아하는 간장게장으로 준비해 놓을게요. 기다려요, 여러분. 정말이지? 제 아내는 지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모양처 스타일이에요. 정말이지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지만 그건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였어요. 여보, 내가 좋은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이거 대박이래. 여보, 뭔데요? 좋은 뉴스가? 내 친구 녀석이 주식을 하는데 이 종목
이 종목에서 끝나네. 예, 뭐야. 주식? 여보, 주식은 안 돼요. 우리 차근차근 적금으로 모아놓은 돈으로 알콩달콩하게 살아요, 여보. 아, 당신 왜 그래? 갑자기 이거 정말 좋다고. 한 달만 가지고 있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자꾸 왜 주식 타령해요, 뭐. 주식 그렇게 좋아해, 나보다? 알았어요, 안 할게요. 제 아내의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 전 제 아내 친정 아버지가 주식으로 많이 날려 먹으셔서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주식의 주자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자신 있었어요. 제 아내의 트라우마를 깨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회사 동료의 말을 듣고 결혼 전 모아둔 여유자금으로 아내 몰래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주식은 바로 전자부품 솔루션 전문 기업인 크루셜텍인데요. 작년 10월에 14,000원에 비중 50%를 실어서 매수했죠. 하지만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올해 7월엔 5,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야말로 반토막 이상이 나버린 거죠. 그때 정말 절망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을 거치고 나니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네요. 크루셜텍, 알리바바 관련 호재성 뉴스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얼마나 더 갈까요? 매수가 근처에 오면 매도할까요?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영 연기를 못하죠? 크루셜텍 종목 상담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이 종목 지금 매수가랑 종가랑 비슷하네요. 오늘 장에서 많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어요. 저기요, 조금. 조금 지금. 대단하시네요. 이게 그러네요. 작년도 10월 달이면 거의 네. 1년인데 맞아요. 이게 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오면은 거의 반토막 난 상태예요. 저점 대비 거의 100%가 넘은 상태인 그러니까. 거예요. 그 대단하시네. 예, 네. 이거 어떻게 버텼을까? 네. 내조의 여왕이 좀 엄청 괴롭혔을 것 같은. 근데 여기 보면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오늘 아마 밝혀지겠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이 방송. 본전 왔으니까 밝히는 거지. 그치? 본전 안 왔으면 끝까지 안 밝혔을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친구놈만 죽었지. 맞아. 여봉분 그런데 시계 어디서 샀어요? 제가 이제 해외 갔을 때 이게 면세점에서 샀어요. 롤렉스 시계예요? 멋있죠. 뭐 그런 언제 나 얘기는- 몰래 샀어요? 김석철 전문 시계가 좀 오늘 자꾸 찰칵찰칵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건 내세울 거 없고 이런 거. 네, 그래서 잠깐 언급을 해봤어요. 소리가 자꾸 나는 것 네, 같아서.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좋은 시계여서. 자, 우리 크루셜텍 한번 진단 들어가 볼게요. 이번 주에 특히나 급등한 이유가 있었죠.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지가 오르고 싶으니까 올랐지 뭐. 정말요? 뭔가 호재가 있었잖아요. 뭐 알리바바 관련해서. 알리바바 것도 있고 이게 스마트폰 지문인식 그런 부분도 있고 파일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사신 게 50%예요. 지금. 네. 그래서 마음고생 무지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50% 들고서 반토막 나가지고 진짜 와이프 얼굴도 못 보고 친구는 어디 도망갔을 거고 분명히 그죠? 근데 지금 본전이 됐으니까 일단 비중부터 줄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네. 그러니까 비중부터 좀 줄이시고 마음고생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비중을 좀 확 줄여놓으시고 그다음에 10%만 넣고 13,000원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13,000 얼마까지? 13,000원. 13,000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면 문제는 네. 그건데요. 오늘 좀 올랐습니다. 14,450원으로.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중요하거든요. 네. 그냥 레벨업을 시도를 한다면은 16,400원을 쳐야 되는데 거기를 칠지는 안 칠지는 아직 장담 못하겠어요. 다음 잘 주 월요일 날 모르겠다. 시가를 하고 네. 한 오전장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이 회사는 좀 고부가 가치를 갖고 있는 고부가 상품을 만든다고 지문인식. 그럼 좀 정말 장기적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이 회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품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잘 안 봐요. 네. 저는 약간 사이즈를 큰 종목들을 보는데, 근데 중소기업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그 어떤 독자적인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은 제가 보는데 그 중에 크루셜텍은 포함이 되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휴대폰 시장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 부품 회사들의 경우도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옥석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옥석 구분이 되냐면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든지 지금 뭐 세미 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가가치가 좀 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품 업체들 그런 회사들의 경우는 좀 더 살아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금 도태된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크루셜텍은 전자에 속한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부품 업체들의 경우에도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매출 다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뭐 삼성이라든지 LG 쪽에다가만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번에 뭐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도 중국 화웨이 쪽에다가 이제 모듈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외형 성장이라든지 향후 성장성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좋아요. 좋은데 다만 지금 중소기업들의 경우 일정 정도 그 시세 흐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 크루셜텍의 흐름을 보니까 이전 흐름과 이제 맞물리는 자리가 대체적으로 15,000원 정도 전후 가격대가 항상 저항 라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추세가 살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5,000원까지는 일정 정도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돌파가 되면은 일단은 18,000원까지는 보이는데 다만 이 회사의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을 잘 고르고 못 고르고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내 자금에서 50%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투자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장세가 좋다라고 하면은 50% 비중을 실어도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장세 흐름이 변동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30% 정도가 적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오면 한 20%는 줄이고 15,000원 정도 전후에서 그게 이제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는 좀 더 가져가는 관점.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항상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대충 한 11,000원 정도가 손절 가격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이탈되면은 또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저기 마누라 분들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때는 또 손절을 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뭐 앞서 얘기를 해주신 거에서 저도 같이 보고 있는 가격이 나왔는데 제가 그 기준가가 지금 15,000원이거든요. 네. 지금 15,000원을 저는 빨리 돌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비중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한번 끊어야 된다. 이 관점이고 로스컷 기준가는 12,300원으로 좀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15,000원 돌파 여부가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이전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3일 이내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자리가 넘지 못하게 되면 일단은 최소한 절반이라도 일단 매도 타이밍을 잡고 12,300원 요 지켜지는 거 보고 나서 이후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는 사람은 바로 알아요.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 경계를 해야 될 게, 지금 눈으로 찍힌 숫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알리바바나 화웨이가 이제 합작을 하면서 힘을 합치면서 사업 진행을 했고, 그거에 따른 어떤 수혜. 실질적으로 이제 납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를 벌었는지가 저는 찍혀야 된다 보는 거죠. 그게 한 3분기, 4분기 실적.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납품이 됐는데 그게 시장의 어떤 기대치에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수치가 나왔느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치를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기대치만 있는 거죠. 네. 뭔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100% 아직 믿을 수는 없다.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나와야지 조금 더 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소리 이주신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중은 조절하셔야 돼요. 50%는 비중은 너무 너무 많다. 많아요. 50% 비중은 이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요거는 좀 줄이는 관점을 좀 하시는 것 같고. 네, 비중 조금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은 아내 앞에서 좀 어깨를 피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내의 트라우마를 빨리 깨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주식에 대한. 꼭 그렇게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를 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나요? 아내가 너무 안 칼졌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 지금 투자하는 거나 봤을 때는 트라우마를 깨기 전에 본인이 트라우마에 들어가겠어요.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솔로에타 들고 계신 시청자님이시고요. 매수가 33,000원에 들고 계세요. 이 종목도 저희가 대신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야전인구 전문가님 두 분이요. 친구 관계이시고요. 김정수 전문가님은 결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네요. 연주 네. 역할이. 네. 잘 연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연기 큐.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프리랜서입니다. 좀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현재 또한 다가올 미래를 위해 오히려 저 자신을 위해 펀드, 주식, 적금 등을 통해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을 할 때 주식이 가장 비중을 실는 편인데요. 전 부양할 가족도 없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편이라 수익도 많이 봤어요. 제가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건 제 친구 중에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오늘 많이 받고 있죠. 정수야. 응? 바쁘다 바빠 나 요즘. 무지하게 바빠 죽겠어. 왜 이리 날 찾는 사람이 많이 있니? 호세봐. 그래. 남자 나이 30대 가장 바쁜 거지. 고생이 많다 친구야. 야 저번에 네가 말한 그 종목 진짜 좋더라. 야 너 덕분에 공부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돼. 나 50대에 막 크루즈 여행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달나라 간다. 달나라가. 달라라? 뭐 원래 친구끼리 돕고 사는 거지 뭐. 근데 그 종목 맺었으면 현금 있겠네? 있어. 그럼 하나 또 찍어줄까? 뭐 어떤 거 있어? 찍어서? 찍어줘. 솔로에타라고. 솔루에타? 발음 똑바로 해. 솔루에타? 너 영어가 짧아. 난 고등학교 때부터 혀가 제일 짧았어. 우리 전국 전학생. 솔로에타라고 있어. 찍어도 돼. 그래? 네가 뭐 그 정도까지 말한다면 콜! 전 정말 객관적인 사람인데 그 친구 말이라면 무조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할 것 같죠. 이래서 나온 거라고. 제 주변 지인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건 아는 듯 하지 않고 올해 4월에 33,000원의 비중 40%를 실어서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게 음악이 깔려야 됩니다. 정말 진짜 미끄러지더군요. 예? 쭉 미끄러지더군요. 내가 말했지. 올해 말이라고. 올해 말까지. 내 말 그렇게 못 믿을 거면 그냥 매도해라. 되려 화내면 자기를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친구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속 보유해야지. 전 결심을 했습니다. 기다려보니 아이폰 6 수혜주도 떠오르고 무상증자 이슈까지 있어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매수가까지 와가지고요. 하지만 진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물론 친구를 믿죠. 솔루에타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될 바에는 지금 조금 더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한번 낮춰볼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게 사실이고요. 아니면 그냥 손절해버려? 전문가님, 솔루에타 이 주식 정말 괜찮나요? 하반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독종 왕팬 올링. 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나날이 늘어. 네, 맞아요. 솔로에타 들고 계시네요. 손실 많이 보고 계시고 더군다나 오늘 장에서 급락을 또 했는데 근데 이 종목 보니까요 뭐 10% 막 급등했다가 다음날 뭐 하락하고 막 이러는 추세도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냄새가 나는 종목이구나. 이 종목 코스닥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네요. 작년 12월? 작년에 상장됐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석철 전문가님?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네. 그 크루셜텍을 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솔로에타 이제 중소형주 두 개를 봤는데 그러면은 크루셜텍과 솔로에타가 뭐가 다르냐? 저는 그래요. 중소형주를 볼 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장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봐요. 중소형주는. 그런데 이 선수는 두 가지가 다 없다고 보죠. 물론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무상증자를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안정성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있어 보이지만은 중소형주의 매력은 성장성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뭐 전자파 차단 장치 만드는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이 회사의 이 제품이 향후 성장성 부분 속이라는데 성장성이라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라가봐야 어느 정도밖에 못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항상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 주식들을 매수를 하실 때 꼭 친구의 사돈의 팔촌의 뭐 증권회사 박대리, 김대리 얘기 듣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거기서부터 하실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기준과 자기의 어떤 그런 분석을 통해서 뭐 그게 분석이 맞고 틀리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걸 통해서 주식을 샀으면은 그 주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얘기 듣고 사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하고 원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종목 진단을 항상 우리 이토마토에서도 종목 진단을 하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누구 얘기 들었다.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이제 방송에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100% 듣고 샀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이 종목의 경우는 솔로에타는 크루처 대가는 약간 좀 대비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반등 시에는 이 주식은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네. 지금 26,000원 정도가 중심 가격권대예요. 그래서 네. 26,000원대가 일정 정도는 좀 이탈되거나 26,000원대가 좀 지켜지지 않은 흐름 속에서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네. 반등주는 팔고, 그리고 일단 반등의 목표치는 일단 최근에 이제 11선하고 약간 이익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한 네. 28,000원 정도까지 일단은 반등의 목표를 보고, 네. 이 종목은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솔로에타. 요즘에 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점점 얇아지고 작아지고 휴대하기 편하게 만드는데, 그럴수록 작아질수록 부품들이 막 좁게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 차단하는 게 정말 필요성이 크다고 해요. 이 기업이 그런 거 만들고 있는 거죠, 김정수 전문가님.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스마트폰 하나를 보더라도 안에 엄청난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품들이 있다 보면 서로 충돌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막아주는 데 있어서 좀 핵심적인 어떤 그 사업을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오히려 좀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에타 왜 좋게 보냐면은 그 기업들마다 장사를 잘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예, 저는 이 기업 영업이익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되나요? 이 기업이 2분기 실적이 기대치는 하향은 했지만 어쨌거나 돈은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기대치를 살짝 못 메꿔가지고 좀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영업이익률이 20% 나와요. 보통 파트론이나 자와전자나 옵트론텍 이런 주식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10%, 7%, 6%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물건을 판매를 하더라도 남는 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기업들은 PER을 좀 더 높여줄 수가 있는 거고, 같은 IT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영업이익률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도 사업권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부품 나입한 상태고, 네. 나머지 이제 이것이 3분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저는 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매도 타임을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 주식은 목표치가 일단 29,000원을 제가 일단 제시를 해드렸는데, 네. 29,000원 제압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네. 오늘이 아마 26,000원을 끝났을 텐데요. 네. 3,000원 정도가 일단 추가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앞으로 관건입니다. 네.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그래서 만약에 29,000원을 제압을 하게 되면은 네. 31,0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열리는 거고, 그 자리를 제압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맞고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식이 상승 흐름을 만들어서 추세 상승으로 전개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게 24,400원짜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제 기준가 로스컷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투자의 규제 역할을 하신 야정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점 그 친구의 추천으로 친구분이 투자의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솔로에타는 별론가요? 네. 근데, 아니, 별로는 아니에요. 괜찮긴 한데, 일단 방어선적인,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라면 이걸 33,000원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25나 20배 더 노렸겠지. 원래 구조선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 주식이 이제 무상증자도 했고,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급한 건 25예요. 25,000원인데 오늘 26,000원대 끝났죠? 네. 그렇다면은 이 주식이 25,000원 전후를 방어하는지 보시고, 거기가 뚫리면 이제 2만원까지 밀리는 거고요. 거기가 이제 무너지면 이제 줄줄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겁니다. 근데 25,000원을 놓고 대응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네. 이거 좀 좋은 뉴스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안 이제 좋은 무상증자를 건가요? 해서 이제 네. 거기서 이제 뭐 나오는 이제 뭐 주식 잉여 자금이 한 27억 정도가 되는데, 네. 뭐 그거 갖고서 뭐 이제 자본으로 전입된 그런 가격, 돈이 한 27억 정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무상증자라는 부분들은 뭐 이제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막 설왕설래 하는데 저는 뭐 큰 그 기업 내용에 있어서 큰 변화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 김조도 전문가하고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실적이 좋았어요. 네. 좋았던 주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26,000원 하고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중소기업이라는 것의 그 숙명은 뭐냐면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좋다라는 것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였었고요. 근데 이제 그 영업이익이 좋았던 부분들이 막 올라가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33,000원 이때도 주식 잘하는 그 사람이 이제 막 사라고 이제 했던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26,000원짜리 와 있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회사의 매출 구조라든지 이 제품들이 과연 또 새로운 어떤 매출 다변화를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 속에서는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그 고객사, 그러니까 스마트폰 회사들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매출 출하량이 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그동안엔 썼었지만은 앞으로 그 영업이익률이 또 신장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 속에서는 그게 주가의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 속에서는 아직까지 퀘션 마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반론을 좀 제시를 하면 휴대폰 출하량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감소가 된 게 맞아요. 감소가 된 게 맞는데 이거는 저는 증가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샤오미나 레노버나 화웨이 중국 업체들이 막 치고 나오면서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빼앗겼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3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 중저가 요번에 휴대폰을 갤럭시 이름을 약간 그 변형을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베트남 쪽으로 공장 옮겨가지고 더 생산량을 늘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갤럭시 노트 요번에 4 나왔죠. 그리고 나서 갤럭시 노트 엣지까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애플 이 아이폰 6가 너무 커지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조기 출시를 이번에 한 거거든요. 여기에 또 LG전자까지 또 나섰어요.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출하량 자체가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줄이는 형태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더 늘리는 형태로 앞으로 사업에 대한 방향이 저는 진행이 될 걸로 본다. 그러니까 그 휴대폰 완성업체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팔아야지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품업체들은 출하가 많이 되게 되면 거기에 부품을 납입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휴대폰 출하량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저는 지금이 좀 줄어든 건 맞다. 왜냐면 진짜 안 팔렸으니까 갤럭시 S5가. 근데 저는 이제 이건 증가되는 구조로.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시는 구간이어서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또 우리가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내용이나 단점 자체는 이제 다 설명이 된 거고 가격적인 부분들만 체크를 하면은 거의 다 볼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은 거의 다 비슷하네 보니까. 근데 너무 높이 샀어요. 너무 높이 샀어. 거기는 사는 자리가 아니죠. 좀 이거는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죠. 일단 의견을 좀 중립적으로 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가격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 솔로에타 들고 계신 시청자님께서 한번 의견 잘 판단하셔서 또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사연까지 이어서 다음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제가 지병이 있어서 병원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신중하게 하는 편인데요.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 차트상으로도 정말 좋고 몇 년 넣어놓고 2, 3년 보유할 생각으로 24만 원에 비중 30%를 담아서 매수했습니다. 작년 여름엔 정말 잘 갔습니다. 상승 추세를 타고 쭉 올라가더군요. 작년 10월 26만 9천 원을 고점을 딱 찍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지부진했어도 급락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언젠간 올라오겠지 하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주 한전부지 매입 부담감이 아주 급락을 해버려서 신저가를 딱 기록해버리더라고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를 정말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주식방송을 보면 이제 매수기회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해 단가를 낮춰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가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이제 너무 급락해서 손절할 생각이라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문가님들 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 남성 시청자님 좀 목소리가 안 좋으셨죠? 그 이유가 지금 손실 구간이 크세요. 병원도 다녔어요. 네.
현대차 지난주에 우리가 독종 19화에서 기아차 했었는데 비슷한 맥락이 19화에서 있지. 우리가 기아차? 네,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교황님 오셨을 때잖아요. 아, 그때였나요? 그럼 한참 그래서 전이네요. 소울이 있으니까 어머나. 이거 교황님 가고 나서 네, 맞아요. 저도 맞습니다. 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교황님 죄송합니다. 가시고 나면 기아차 작살날 거니까 손 떼라고 그랬을 텐데. 그럼 오히려 더 잘 됐네요. 저는 지난주인가 했는데 몇 주가 지난 시점에서 현대차, 또 기아차, 현대차. 작살났잖아. 그럼 된 거죠. 너무- 문제는 이거예요, 네. 시청자님이. 지금 보시면은 시청자님이 지금 상담하시는데 차트상으로 정말 좋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 분명히 누구한테 배우셨을 텐데 가르쳐 준 놈 쫓아가다 이 차트에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거 누가 여기서 사라고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가격대에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구조가. 왜 그러냐면은 2012년도에 현대중공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대차 주식을 블록들로 해서 넘겨버립니다. 네. 그게 23만 원, 4만 원인데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실탄을 차지하게 돼요. 그렇다면은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차는 형제지간이란 말이죠. 내 가장 친한 형제고 형 동생 하는데 그 현대자동차의 주가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24만 원을 던지는 순간부터 그 주식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만 원에서 뭐 해봐야 25만 원 정도? 26? 이 정도에서 들락날락하고 현대중공업이 실탄을 확보할 때 현대차를 블록딜로 넘기면서 24만 원 선에서 넘겼는데 그렇다면 그 주가가 막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갈 거라면 넘기진 않습니다. 그냥 담보로 넣고 대출을 땡기는 거지 블록딜로 해서 지분을 넘기는 상황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블록딜을 넘겼다는 게 2012년이고 본다면은 그로부터는 이 주식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23만 원, 4만 원 업체만에서는 추격 매수가 금지되어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한 또 하나는 더 보신다면은 작년에 하반기에 주가가 한 2,050, 70 올라왔을 때 이 주가가 한 26만 원 정도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도 2,050을 왔었죠. 왔는데 금액대가 23만 원으로 빠져 있어요. 즉 같은 지수 때보다 지수 때는 올라갔는데 종목의 가격이 밀렸다는 얘기는 그 종목은 주도주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데 차트상으로 정말 좋고 이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님한테 굉장히 독하게 말씀드린다면 시청자님 주식에 손을 떼던가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주식 투자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시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주식 투자하면 이 돈 나머지 돈까지 다 날려요. 어차피 지금 기준점은 틀린 겁니다. 주식을 보고 있는 기준점이 완전히 틀렸어요. 그 상황에서 계속 투자를 하신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분 병원 다니시거든요. 네, 너무 병원 다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인데 약간 이제 그 야적은 전문가니까 독하게 얘기했던 게 진짜 맞아요. 네. 냉정하게 봤을 땐 그런 건데. 근데 이게 투자자만의 네.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증권 전문가 그다음에 이 특히 증권사 애널리스트 아저씨들 이 방송 보시면은 반성할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 아니라 다 구대입하다 무대.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오늘 리포트였나 봤는데요. 지금 저점이다.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약간 저가 매수로 관점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 들어와서도 현대차에 대해서 뭐 사라 빠졌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요 문제가 뭐냐면은요. 네.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이토마토 방송에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출연을 하는 속에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뭐냐면은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망국론을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서울대 망국론하고 똑같은 관점의 얘기인데 뭐냐면은 이게 1980년대, 70년대 아니고 기업들이 너무 부의 편중화가 나타나 버리니까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최근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가장 요인이 뭐냐면은 얘네들 쪽으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쪽으로 모든 우리나라 저 영업이익 그러니까 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여기다 다 빨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중요한 것은 빨려 들어갔으면은 돈을 벌었으면은 이른바 낙수 효과라 그러죠. 돈을 벌었으면은 특히 이 큰형 두 사람이 삼성하고 현대 큰형 두 사람이 쫀쫀하게 말이야 저희 중소기업 하는 거 그거 먹으려고 들고 앉아 있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기업들이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이.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해외 수출하는 자동차하고 국내 내수형 자동차하고 달라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기업의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돈 XX를 한 10조 원, 그걸 사실은 새로운 재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쪽에다 사업에 투자를 했다라면은 이 회사의 성장 가치를 봐주겠지만은 지금은 성장의 거품이 깨지고 있는 시점이라 이거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앉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프신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참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증권사 특히 애널리스트들 2012년, 11년도에 더 간다고 그 레포트 써내고 나는 걔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빠지니까 이제 더 살아. 있다고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애석한 얘기지만은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에서 지네는 돈 벌어갖고서 땅 투기라고 앉아 있는데 그런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20만 원대에서는 반등시 매도가 맞다. 네. 오늘도 좀 밀렸을걸요? 네, 오늘도 4% 오늘 하락하면서 현대차만 마감했어요. 밀렸어요. 다른 것들이 약간씩 반등을 줬는데. 예. 이거 현대차뿐만 아니라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오늘 삼성그룹주만 애플 관련해서 조금 반등 줬고 나머지 다 전멸시키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FTA 협정 체결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캐나다 수출 이것도 아예 아니에요? 전혀? 저는 견해 전략은 똑같아요. 네. 그럼 좀 그러니까 근데 이건 짚고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보고 있는 게 기준가 20만 3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만 3천 원 이거 제압하기 전까지 추세 회복 2주씩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반등 시마다 팔아야 됩니다. 네. 파는데 이걸 잘 팔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돼. 현대자동차 2주식을 매매했을 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뭐 FTA 뭐 관련된 부분이 그거는 지금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은 뭐냐면 현대차와 관련된 이 한전 부지 10조 원이 일단 베팅이 됐잖아요. 네. 그럼 배당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배당 매력을 노리고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빠지는 겁니다. 네, 네. 그럼 다른 걸 봐야 돼. 뭘 봐야 되냐? 이 주식을 괴롭혔던 게 환율하고 엔화입니다. 환율하고 엔화예요. 환율은 워낙 강세.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수준에 있으면은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난 거니까 네. 엔화만 꺾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주식이 반등을 노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엔화가 꺾이는 시점을 봐야 되는데 네. 엔화가 꺾이려면은 반드시 소비세 인상 관련된 그 기사가 나와야 됩니다. 일본 쪽에서.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건 맞다. 네. 맞는데 그것이 엔화가 꺾이는 시점에 한 번 더 매도 타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전략은 30%에 해당하는 부분은 20만 3천 원을 추세 회복 기준으로 보고 네. 지금 18만 7천 원인데 19만 3천 원 이상에서 매도 탈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자.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도를 할 때는 엔화와 관련된 게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네. 그걸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지금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네. 지금 30%를 24만 원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 18만 7천 원에 파느니 아니면 지금 19만 원에 파느니 이거 의미 없어요. 이분한테는. 이미 네. 대응이 늦었단 말이에요. 그럼 차선책을 생각을 해야죠. 네. 그래서 차선책을 생각하는 거는 일단 19만 3천 원 이상의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는 게 네. 지금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저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주변 요인 이전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팩트가 뭐냐. 네. 기업은 뭐냐면 이제 특히 제조업 아닙니까? 제조업은 물건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이익 많이 남기면은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게 엔화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저는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은 이놈의 주식 때문에 우리나라 진짜 주가가 좀 왜곡될 것이다. 이게 왜곡되어 있는 건데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그야말로 토끼 없는 굴에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처럼 옛날에는 2008년도 이후에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이 뭐 아시다시피 유럽의 금융위기라든지 일본도 좀 죽을 쓰고 앉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난리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얘가 치고 나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뭡니까 시장 점유율은 높인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우리나라 국내 내수 쪽만 보더라도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국산차 안 타고 있거든요. 일본 차 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점점 지날수록 사실은 현대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최근에 이제 보면 FTA 얘기도 하셨지만은 사실은 반대급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해외 자동차들이 이제는 막 소비세 인하라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독일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가치가 뭐냐면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옛날에는 그야말로 내수 쪽에서 꽉 잡고 앉아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래요. 왜 제가 현재 가격대에서 팔아야 된다니 너무 저는
거품이 껴있다고. 거품이 지금 해소되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거기서 뭐 많이 손해를 봤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객관적으로 놓고 봐서는 이거는. 저는 오히려 급락하면 단기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런 기술적인 적이 대응하면 안 됩니까? 그거 얘기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그 단타 매매 그것 때문에 거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매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네. 만약에 이 급락이 나오면은 저는 그 5에서 10% 단기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걸 노리고 추가 매수 좀 하자. 예, 매매를 한다면 가능한 것이고 네. 그리고 완전히 추세를 돌리는 게 아니라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자. 현대차. 너무 격해지는 것 같아서 강하게 나갔네. 한편으로 재밌긴 한데 우리 이런 부분이 시청자님. 있어요. 지금 현대차가 지금 3년 동안 네. 20만 원 깨지면은 25만 원 정도 올라가고 계속 박스를 쳤거든요. 또 이 얘기하면 또 음모론이라고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12만 5천 원 정도 볼 때까지는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다. 12만 원대면요. 그러면 당장 한참- ELS 발행한 애들은 6천억 먹는데 여기서 6만 원만 빼놓으면 내가 6천억을 먹는데 그걸 안 밀어? 지금 현대차, 기아차 이런 대형주가 이렇게 현대차,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 역사 보면은 2007년도, 2008년도예요. 이른바 가치주고의 몰락이라고 그래갖고요. 한화, 현대, 중공업 이런 종목들이요. 그 대형주들이 고점에서 5배, 6배씩 빠졌어요. 네. 그거를 생각하면은요. 대형주에 대해서 이 대형주가가 아니라 대형주도 성장이 멈춰져 있는 대형주는 잡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현대차에 대해서 조금의 긍정적인 그런 걸 많이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이 52주 최저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환상을 53 절대 못 갖게 53. 다섯 배 네.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5배. 현대중공업 그렇습니다. 그런 주식들이. 현대차. 여기 네, 네. 뭐 말씀을 좀 제가 잘 들었는데요.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근데 김정수 전문가는 그렇게 하는데 네. 저라면은 이 현대차를 공격 들어간다면 50% 이상 빠져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ELS 물량을 소화시켜놓고 저점이 좀 많이 더- 낮아졌을 이거 때 좀 더 하는 정확하게 거지, 추가 매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12만 원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이 주식을 딱 봤을 때 네네. 거품이 껴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PR이 6 수준인데 어떻게 거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6년 이내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원금 뽑는다는 건데 만약에 네. 이 기업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주식은 싼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주식 자체 가치 밸류를 보게 되면은 PR이 6 수준에서 7 수준입니다. 6년 이내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거품이 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 차트가 무너지고 붕괴가 된 거고 20주의 한가운데 있는 거고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원화의 강세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거고 네. 엔화에 대한 피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멘텀이 없던 게 생기면 되는 겁니다. 가장 골치 아팠던 녀석이 엔화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엔저가 계속 109엔까지 갔잖아요. 이게 급락이 나오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시점이 소비세 인상 관련된 기사가 반드시 나왔을 때. 그러면은 일본 쪽도 어차피 에너지 소유국이기 때문에 네. 계속 엔저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꺾는 흐름이 나온다니까요. 네. 그럼 그 시점에 현대자동차의 저점 신호는 저는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그럼 그때 하면 되죠. 의견이 많이 좀 다음 주에 2부 다르시기도 한데, 네, 현대차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간단해. 해야 12만 될 원 오기 전에 사진하세요. 네, 일단 이 모든 저점을 걸 잘 종합했을 보시고 때 혹시나 딱 추가로 가격을 사셔야 될 정하는 것 거야. 같아요. 현대차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 저희 독종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독한 토론이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또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토론 이어가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내려와서. 네, 이거 하나만